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DOM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일단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그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는 조금 그냥 간단하게 알아봤던 분들도 요즘에는 좀 더 자세하게 또 깊이 있게 알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사실 자바스크립트는 배우기가 어려운 언어가 아닌데 이상하게 그 전에 알았던 그런 컴파일러를 이용했던 언어와 달리 뭔가 약간 생소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콕 집어서 좀 자세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 바로 이 과정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어떠한 언어도 뭐 C나 자바나 C++, C샵, 오브젝티브 C 같은 거 모든 언어들은 그 하나같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면 연산이라든지 또는 제어 그리고 모듈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뿐 실제로 사용자와 입출력하거나 또는 파일 입출력할 수 있는 또는 네트워크 입출력할 수 있는 기능들은 언어가 갖고 있는 기능이 아니죠. 다양한 입출력 도구들은 언어라고 하는 능력을 벗어나는 그 플랫폼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인 그 입출력 플랫폼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바로 DOM이라고 하는 것이 자바스크립트를 배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그런 입출력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룰 내용은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다큐먼트 객체를 조작하는 능력을 같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꼭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이 과정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냐면요. 자바스크립트는 배워본 적이 없지만 다른 언어는 배워본 적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바를 배웠다거나 C샵을 배웠다거나 또는 C++를 배웠다거나 이렇게 어떤 객체 지향 언어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 자바스크립트가 자꾸 떠오르니까 그 녀석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자. 하지만 모든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연산자, 덧셈, 뺄셈,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제어구조, if문, else문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어가 갖고 있는 공통 분모에서부터 자바스크립트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좀 빠르고 또 깊이 있게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과정이고요. 만약에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아주 기초부터 나는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니까 이 다른 과정, 뭐 C라든지 또는 자바 과정을 통해서 또는 C샵이나 C++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를 공부하신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이 과정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은 이미 기존 언어를 알고 있다는 분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언어와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그런 특징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자바스크립트의 대표적인 입출력 도구인 바로 다큐먼트 오브젝트를 다루는 그런 방법을 배울 겁니다. 요즘에 우리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요즘 수백 개 언어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랭킹을 따져보면 급격하게 그 사용률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녀석인데요. 자바스크립트는 뭐 갑자기 자바스크립트가 엄청나게 뭔가 달라져서 그렇게 인기를 끄는 건가? 그렇진 않죠. 뭐 이 자바스크립트는 세상에 선을 보인 지 벌써 20년이 됐는데 그동안 바뀐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갑자기 자바스크립트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바로 자바스크립트가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변화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API들이 굉장히 열악했고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프로그래머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었는데 요즘에 자바스크립트가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굉장히 커졌죠. 웹 퍼블리싱을 하면서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지만 이제 웹이라고 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가 탄생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인프라가 되는데 웹이라고 하는 것 위에서 탄생된 자바스크립트 기존의 웹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문서라고 하는 것에만 국한돼 있어서 그냥 뭐 기껏해야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하거나 사용자가 회원 가입을 할 때 그 값이 올바른지 정도만 체크할 수 있는 밸리데이션 하는 정도 그 다음에 조금 나아가서 90년 후반에는 이제 문서 내 이미지라든지 또는 텍스트를 동적으로 변경해주는 그래서 약간의 문서를 변화를 줌으로 해서 그 사용자에게 동적인 HTML을 만드는 정도 그 정도 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 HTML이라는 것이 바뀌고 있어요.
HTML은 웹 문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언어인데 그 문서에 심어지는 게 단순하게 과거처럼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만 심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픽이나 또는 멀티미디어라든지 또는 다양한 것들이 이제 웹 문서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문서 외에 다양한 그런 도구들이 등장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 네트워크를 전송하기 위한 웹소켓이라든지 또는 로컬 파일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 API라든지 그 외에 문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을 넘어서는 것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급기야는 서버 쪽 프로그램까지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녀석 발전이 됐죠.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가 지금 이걸 배우려고 하는데 이걸 배우기 전에 이걸 배웠었잖아요. 이거 할 때 얘기했지만 이쪽 서버 쪽 바로 백엔드 단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스크립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이제 램 스택을 넘어서 자바 스택을 넘어서 위사 스택을 넘어서 요즘에 서버 쪽 웹 서버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도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만 알면 노드.js라고 하는 IO 플랫폼을 이용해서 충분히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또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단일하게 자바스크립트만 할 줄 알면 브라우저 내에 있는 그 문서에 대한 다양한 API들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문서의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조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버 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연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배우고 있지만 이걸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은 하나씩 알아가시면서 자바스크립트의 매력에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모바일 쪽으로 가게 되면은 모바일용 앱을 만드는 그런 방법도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먼저 이제 서버 쪽보다 먼저 앞서서 배우게 될 부분은 이제 프론트엔드 단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히 좀 보면은 과거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다룰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면 바로 웹 문서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웹 문서라고 하면은 그렇죠. 내용이 있고요. 먼저 텍스트를 이용해서 내용이 만들어지고 그 내용의 구조를 우리가 감쌀 수 있었고요. HTML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CSS를 이용해서 스타일을 줄 수 있었는데 이게 웹 문서를 이루는 구성이었고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용자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나면서 멀티미디어라든지 그래픽 또는 로컬 저장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문서에 자꾸 끼어 들어오게 되는데 어차피 HTML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플러그인들 뭐 액티베이스 같은 것들이 설치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그 API들을 플러그인으로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웹 문서에다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API들이 우후죽순 생기다가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플래시라고 하는 것들 있죠. 플래시와 같은 그런 녀석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지원하고 있는 실버라이트 같은 것으로 이제 재패가 됐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것도 이제 없어질 위기에 처한 게 바로 이제 HTML에서 여기서 지원했던 내용들을 직접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플러그인들을 굳이 설치할 필요 없이 HTML 자체적으로 그래픽이라든지 멀티미디어, 또 네트워크, 로컬 저장소, 3D 가속 다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거의 개발을 중지하는 상태가 됐거나 또는 앞으로는 없어질 예정이죠. 이런 그때 이런 API들을 사용하면서 그때 많이 유행했던 말들이 리치 API 곧 리치 웹, 리치 클라이언트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사용됐었죠. 자, 저희가 배우는 내용은 바로 이거를 지금 당장 배우는 건 아니고요. 이걸 배우는 겁니다. 이것들을 배우는 건 아니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거죠. HTML5의 가장 기본은 그거예요. 먼저 기존에 있던 HTML4가 갖고 있었던 능력에다가 거기다가 멀티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다 여기서 또 설명할 수가 없어서 과정이 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픽을 다루는 그런 과정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과정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좀 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문서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수학습이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단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를 다뤄본 적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선수 과목 중에 하나고요. 뭐 어떤 언어를 사용했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C++, C#, 자바, 오브젝티브-C 그 외에 다양한 객체지향 언어를 다뤄본 적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HTML과 CSS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 언어를 통해서 다루게 되는 그 대상이 바로 HTML의 기본적인 속성과 그 노드 조작 방법이기 때문에 input 태그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고 p 태그, div 태그 얘네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스타일을 조작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SS 갖고 있는 스타일 속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걸 전혀 모르시면은 오히려 자바스크립트는 쉬운 녀석인데 이것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자바스크립트가 어렵다고 인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HTML과 CSS는 어느 정도 알면 되겠습니까? 예, 뭐 보통 여러분들이 사용해 봤으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하면은 이 과정을 들으셔서 자바스크립트를 빨리 학습하고 그 다음에 다큐먼트를 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 과정을 배우기 위한 기본적인 그 사전 준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